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유치에 나섰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광주시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선정됐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보해체 결정이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체가 결정됐던 영산강 죽산보도 존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역사정의 시민모금 운동이 지난달 시작된 이후 20여일 만에 모금액이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상선수 복귀와 용병투수 교체로 전반기 막판 상승세를 탄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시즌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시작된 역사정의 시민모금 운동이 20여일 만에 모금액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모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시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양심 세력들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평화훈장과 함께 감사패와 성금 100만 원이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전달됩니다. 부산 지역 시민들이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양금덕 할머니의 국가인권상 수상이 좌절된 것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지난 2월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 만여 명의 서명과 900만 원의 성금을 모았고 이번 역사 정의 시민 모금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지난 3일 대회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포상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기부한 시민도 있고 강의료 전액을 시민 모금에 보탠 변호사, 20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반지를 모금운동에 기부한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뜻있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시작한 역사정의 시민 모금은 시작 6일 만에 1억 원이 모였습니다. 7월 4일에 1억 원을 넘긴 건데 불과 이틀 만에 2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8일 낮 12시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8월 15일을 전후로 10억 원을 모금해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양심 세력도 힘을 보탰습니다.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 자신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韓国の政府がやはりこの被害者たちの声を聞いて第三者弁済というのを撤回して司法の判断ができるように速やかにでき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한편 법원 공탁관이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정부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광주지법은 사건을 민사 44 단독에 배당해 적법성을 판사가 심리하게 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여전한 상태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급적 격렬한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점심 이후 낮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예상되는 장맛비의 양은 전남 해안에 최고 60mm,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이번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예비는 없습니다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공을 들였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광주시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돼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쏘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것만 유치하면
다른 것은 다 안 돼도 괜찮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김영록 지사님이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결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됐습니다. 반도체 2개, 2차 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특화단지 지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광주 전남이 신청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선정된 지역은 없었던 만큼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나마 광주시는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전국의 소부장 특화단지는 5곳. 이 가운데 광주는 앞으로 5년간 6천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와 통신 등 150개의 핵심 기술 집중 육성은 물론 인력 양성과 기반 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조 원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물론 1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한편 광주시가 선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두고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살, 4살 아동 5명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을 빙자해 폭력을 동반한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주 경찰이 빛가람동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의심 신고가 들어온 마사지 업소에서 일해온 태국 국적의 30, 40대 여성으로 모두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취업을 했거나 체류 기간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어제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6억 원 상당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임대인을 구속 송치하고 임대인과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30대 임대인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보유한 서구 남구 소재의 원룸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가짜 임차인이 받아온 청년 전세대출금 6억 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대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가짜 임차인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금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착공식이 대경도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엔 3번에 걸쳐 진입도로 노선이 바뀌면서 법적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도 연륙교. 여수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까지 1.35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경도 연륙교는 당초 지난달 착공해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지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시작점이 3차례나 바뀌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 설계 노선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가 변경된 건 관련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시 설계가 작성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 설계가 기본 설계랑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기본 설계에서 진입구가 40m 이동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음공해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옮긴 진입구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 셈이 됐습니다. 소근접해 오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크레인 사용이랄지 이득될 게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계속. 또 기본 설계 노선안을 고시하지 않았고 도로 건설에 적용되는 관련법이 바뀌는 등 행정 절차에도 누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법적 문제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실시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진입구가 바뀌면서 생긴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계는 기본 설계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지 시청부를 전혀 바꾸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이걸로서는 맞거든요. 이대로 실시 계획이 승인될 경우 인근 토지주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경도 연륙교 건설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부상 선수 복귀와 용병 투수 교체로 전반기 막판 상승세를 탄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시즌에 들어갑니다. 완전체 전력이 갖춰진 만큼 후반기에는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는 가을 야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선발 투수들의 부진 속에서 험난했던 전반기를 보낸 기아 타이거즈. 36승 1무 39패. 팀 내 최고참 최용우와 이우성 등 백업 선수들의 선전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6위로 반환점을 동기하는 전반기 막판 나성범과 김도영 등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고 포수 김태군의 영입으로 안방 약점을 메우면서 완전체 전력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는 가을 야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68경기에서 플러스 10, 지금 마이너스 3이지만 플러스 10을 해서 플러스 7로 후반기를 맞추는 게 지금 생각이고 3위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아를 포함해 4위 NC부터 9위 키움까지 고작 4게임 반차. 후반기 성적과 함께 가을 야구의 행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는 산체스와 파노니 등 두 바뀐 용병 선발 투수들의 활약 여부입니다. 전반기 막판 부진한 선발 투수 2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승부수를 건 만큼 이들을 포함해서 선발 투수들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반드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잘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로 인해 취소된 경기가 13경기로 가장 많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경기를 많이 치른 키움에 비해서 10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만큼 투수진 운영과 함께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기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가 어떤 팀이든 간에. 시즌 막바지로 접어드는 9월부터 아시안게임으로 빠질 선발 이의리와 불펜 최지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관건입니다. 기아는 전반기 막판 9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과의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후반기 성적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영암, 목포 아우토반 건설의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년간 실시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최적의 노선과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해외 운영 사례와 설계 기준 등 제도적인 보완 필요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아우토반 효과가 목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영암과 목포를 잇는 가칭 대불산단대교의 효율적인 건설 방안을 검토해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1968년) 강원도 해역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그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4년 만에 재심이 열린 건데요. 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8년 11월 당시 32살이었던 경북 영덕 어부 김영달 씨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한 달여간 김 씨가 타고 있던 영덕호를 포함해 어선 23척의 어부 150여 명이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총을 꺼놔가지고 막 앞으로 몰아내버려 저 반대로 뒤로 잡고 가니까 뭐 총 앞에 그만난 사람 누구 있어요. 6개월 만에 어렵게 고국에 돌아왔지만 국가는 오히려 이들을 처벌했습니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들은 모진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받았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이후로도 간첩 의혹에 시달리며 수십 년간 불법 사찰과 연좌제 등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기로 가지고 목적했나 뭐더라고. 그들로 이 다리를 모신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모실 거면 그 남주가 돈을 못 벌어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정보기관이 납부거부들을 불법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에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영덕호 선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과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반가웠어요. 무죄였게. 예. 아무 죄도 안 지었으니까 응답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영덕호와 함께 납북됐던 송학호와 동일호 선원들도 재심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을 휩쓴 이번 장마는 특히 충남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했다고 발언해 금강보의 기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대부분 금강이 아닌 소하천 등에서 발생했고 보는 홍수를 막는 시설이 아니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폭우로 마을이 통째로 잠겼던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이 자리에서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강보로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은 덕에 금강이 범람하는 대참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퍼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 계획이 다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부여군의 박정현 군수는 대부분 소하천과 지류 인근에서 홍수가 발생했는데 4대강 사업을 다시 소환해 정쟁을 부추긴다며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댐과 달리 보는 초기 강우에 이미 물이 다 차기 때문에 홍수 예방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호 근처에서 제방이 터지거나 물에 와류가 생겨서 오히려 홍수를 유발하는 시설이다라고 하는 대형 댐과 보를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금강보가 실제 수해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또한 확연히 갈립니다. 그렇죠. 4대강 들 피해봤지. 그렇잖아요. 역가장 물 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보호되는데 보호하고 큰 것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 복구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수해를 정쟁의 도구로 쓴다는 비판적 시각도 많습니다. 2년 전 정부는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 유지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4대강 보의 존치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통해 죽산보는 즉시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기환 국민의힘 중앙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주 신임위원장은 오는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간 광주시당을 이끌게 됩니다. 대검 수사관 출신인 주 신임위원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문화관광 전담기관을 설립한 건데 동구는 동구를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재단은 올해 지역관광 추진기구를 구성해 문화관광 통합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키는 등 동구만의 대표 브랜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복인 오늘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여전한 상태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낮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한편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예보는 없습니다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오늘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나주의 낮 기온 32도, 담양과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진도의 낮 기온 29도로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전해상의 바다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